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효석입니다. 혹시 조선의 어벤져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붙드신 칼을 들고 나라의 가장 소중한 기록을 목숨 걸고 지켜냈던 숨은 영웅들이죠. 바로 승군,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역사 수호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산사, 그곳이 사실은 국가 1급 기밀을 다루는 최첨단 보안시설, 그야말로 철옹성이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처럼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지금 보시는 이 두 이미지가 사찰의 두 얼굴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은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모습, 평화로운 수행의 공간이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시면 그 이면에 감춰져 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찰은요,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서 국가의 공권력이 집행되던 군사적, 행정적 요충지, 바로 요새였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대체 왜, 어떠다가 이 평화로운 사찰이 이렇게까지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된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나라의 운명이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섰던 바로 그 위기의 순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이 끔찍한 전쟁 때문에 조선 5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실록이 단 한 부만 빠고 전부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국가의 기억이 통째로 소실될 뻔한 이 아찔한 위기 속에서 조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조정의 선택은 정말 의외의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승려 집단, 승군이었죠. 왜 하필 그들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아주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미 군대처럼 아주 체계적인 주의 체계와 엄격한 규율을 갖추고 있었고요. 둘째, 험준한 산악 지형을 자기 손바닥 보듯 꿰고 있는 최고의 지리 전문가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거점인 사찰 자체가 이미 완벽한 방어기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필요할 때 임시로 모인 민병대 같은 개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승군들은 아주 체계적인 국가 지휘 시스템 안에 편입된 말 그대로 조선의 공식적인 특수부대였습니다. 그 위상은 이 지휘 체계도를 보면 명확해지는데요. 조종은 사찰의 주지 스님에게 실록 수호 총섭이라는 공식 관직을 내렸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치면 국가기록원 수호 총책임자 정도 될까요? 스님에게 국가 중요 시설을 지키는 막강한 공권력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그야말로 파격적인 조치였죠. 이 총섭 스님은요, 정규군 60명에 최정예 승군 20명으로 이루어진 합동 특수부대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이 80명의 정예 멤버들이 24시간 교대로 그야말로 빈틈없는 철통 경계를 펼쳤던 겁니다. 이들의 베이스 캠프가 바로 사고사라고 불렸는데요. 실록을 보관하는 사고, 바로 옆에 지어진 전용 사찰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숙소를 넘어서 병영이자 전술기지, 심지어 유지보수 센터까지 겸하는 완벽한 통합작전 기지였던 거죠. 오대산 사고 옆에 있던 영감사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역할이 그냥 경비만 서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실록이 습기 때문에 상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책을 꺼내서 말리는 포세 작업에 직접 참여했고요. 또 목조 건물의 치명적인 산불을 막기 위한 방화 활동이나 건물 보수까지도 다 이분들이 책임졌습니다. 단순한 경비병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직접 보살피고 지켜낸 진정한 문화유산 큐레이터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분들의 역할을 요즘 시대에 맞춰서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아서 국가 1급 보안시설을 지키는 이 모습, 현대의 군사경찰, 즉 MP의 임무와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살생을 엄격하게 금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행자인 스님이 나라를 지키는 전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둘, 양립이 가능한 걸까요? 혹시 이분들이 수행은 뒷전이고 무술만 연마하는 그런 특별한 집단 아니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최소 10년 이상 경전을 깊이 공부하고 수행에 정진했던 그야말로 엘리트 스님들이었어요. 즉 수행자라는 본질을 잃지 않은 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방이라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 깊은 딜레마를 단 한 문장으로 풀어냈습니다. 바로 호국이 곧 호법이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곧 부처님의 법, 즉 진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불법도 지킬 수 없다는 굳은 신념. 이것이야말로 살생이라는 계율을 넘어서는 더 큰 차원의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들의 철학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무술은 단순히 적을 베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몸과 마음, 그리고 호흡을 하나로 일치시켜서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수행법, 바로 움직이는 참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칼을 휘두르는 그 행위 자체가 고요히 앉아서 하는 명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학자이자 전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역사, 이 기록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위대한 유산은 어쩌면 역사의 격동 속으로 영영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승려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기억과 정신을 온몸으로 지켜낸 역사의 진정한 어벤져스였습니다. 붓 대신 칼을 들었지만 그 칼끝은 결국 파괴가 아닌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